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미국의 정부 인프라 부양책 계획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귀환과 함께 3,100선을 다시 찾은 국내 증시인데요.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호재는 어제 국내 증시에 선 반영된 만큼 개별 종목별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니까 개별 종목별로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상승을 나타낼 때도 있고 하락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횡보장입니다. 그야말로 지루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요, 종목들만 잘 선별해서 공략을 한다면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시간 오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착한 백선생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저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입장해 주셔야 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현탄메탈이요, 여전히 높은 수익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06.87%대 수익률이에요. 100%가 넘는 수익률 며칠째 꾸준히 증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니온이 43%대의 수익입니다. 유니온도 꾸준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43.28%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성TC가 뒤를 이어서 35%대의 수익이고요. ECS가 34.07%대의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PN풍년이 29.38%대의 수익률이고요. 메가MD가 25%대의 수익, 그리고 문배철강이 22%대의 수익입니다. SCI 평가 정보 역시나 22.13%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테스가 20%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한 페이지 안에 있는 종목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20% 이상의 수익률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16.81%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이들 종목 이외에도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은 많습니다만 수익률 상위권 종목들만 하더라도 이 같은 많은 종목들이 16% 이상의 수익권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이런 종목들 오늘 착한 백선생 통해서 공개가 될 겁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착한 백선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할 백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아마 주식 매매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을 텐데요. 아무래도 1분기를 마무리하고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관망세가 조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관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제대로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장의 가장 상승이 셌었던 1월 달을 비교를 해보면 거래 대금이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시 주변 자금이 그러면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증시의 주변 자금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눈치를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계속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미리 좋은 종목을 선점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추후에 계좌의 수익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종목 선택을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뿐만이 아니고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 또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요. 방송 이외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 통해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말티즈님께서 수익 인증샷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후장 수익 감사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네요.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된 종목들 이처럼 또 수익 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1분기가 마무리된 만큼 1분기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시장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1분기에 대한 마무리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1분기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한번 가져보시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1분기 리뷰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작년에 가장 큰 화두는 아무리 어떤 걸 언급하더라도 코로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변화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바로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은 채권보다는 주식 같은 시장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무위험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투자자들은 주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밸류보다는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는 사실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적 대비로 주가 상승은 좀 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실적보다는 사실 실적보다는 높은 가격에 있는 그러한 주식보다는 실제 가격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된다는 사실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유동성 장세 아직까지 계속돼서 유지되고 있는 거야 라는 물음에는 사실 맞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끌고 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급격한 유동성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급한 상승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은 사실상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끝이 난 거야 라는 질문에는 사실상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기점으로 보자면 1월 초가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몇몇 이사들이 발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언급을 시작한 게 분기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슈가 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 금리와 글로벌 달러화 지수에 대한 표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주가가 계속
한 상황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고 앵커님도 한 몇 번 언급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1%를 넘어서 상승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었고요. 달러 지수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와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1월 초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 지표가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니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도 방향이 바뀌게 된 건데요. 이러한 변화를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신흥국 지수고요. 검은색이 선진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선진국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후부터 사실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상승 추세에 대한 변화는 사실 크게 없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듯 하고 있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흥국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백신이 보급화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 시기쯤 해서 굉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2월 고점을 형성을 하고요.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3월 달에 굉장히 매매하기 힘들었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왜 벌어졌는지, 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이유야 굉장히 많고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향후 경제적인 차이의 전망 때문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반영을 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2019년 GDP 전망과 2022년 GDP 전망의 차이입니다. 일단 차이를 보면 세계 평균보다 선진국의 격차는 좀 작고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선진국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2배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은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렇다면 선진국이 왜 신흥국보다 느리게 회복이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앵커님의 한번 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시간인가요? 네. 네, 선진국이 왜 신흥국보다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풀어서 뭘까요? 돈을 많이 푸는 것도 맞습니다. 네. 당연히 백신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그 숫자도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로 작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업종은 바이오 업종입니다. 바이오 업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전기차 업종이 있었을 겁니다. IT 쪽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굉장히 공통된 특징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상당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겁니다. 기술이 집약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기술이 높은 국가들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신흥국에 비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전망 또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을까지만 해도 S&P 500이나 선진국 지수에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1월 이후에는 신흥국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보일 때 저희 나라도 그 급격한 상승에 더불어 같이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선진국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11월 이후부터는 신흥국 지수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흥국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저희 나라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2분기로 들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떠한 시점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실적 장세로 가는 과도기의 조정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이 좌우하고 현재는 실적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1분기 리뷰를 하고 2분기에 대한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이 부분을 빼고서는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주식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분기에 들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적에 굉장히 좋은 숫자가 증명된 주식들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주식들을 저희가 노란톡방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장세로 가는 과도기 이제 조정 국면이다라면서 이제 시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1분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종목 바로 공개를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은 저희가 노란톡 통해서 종목 명이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시다가 저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종목과 관련된 정보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요. 디지털 광고 전문 업체입니다. 네. 일단 광고 회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당연히 2분기에 대응하기에 매우 좋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2분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 장세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실적이 증명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 광고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탄력성이 좋은 업종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당연히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때는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오르는 종목이 광고 업종이고요. 당연히 불황일 때는 마케팅 비용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때는 가장 먼저 조정을 받는 게 이 광고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는 분명히 경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도 당연히 광고 업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고 업체 중에 굉장히 실적이 증명된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디지털 광고 미디어 랩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이 어려운데요.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가 있다면 그 사이에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광고를 모집을 하고 광고 영업에서 운영까지 모두 다 처리를 해주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져가는 수익 모델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광고나 기획, 운영, 그리고 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이 인력들이 이 회사에 굉장한 경쟁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고 솔루션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현재 주 매출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영업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회사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하나를 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드 네트워크 사업이란 건데요. 일단 다윈이라는 CPCV라는 단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웨이브 등 국내 이제 주요 동영상 매체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월순 방문자가 무려 3,73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CV 방식 아마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너튜브 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유료 가입자가 아니면 당연히 너튜브를 보다가 중간에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님께 질문을 좀 드려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너튜브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영상 제가 보실 어디 때 가서 많이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네.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중간 광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중간 광고를 보면 스킵을 누르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 대부분 스킵 눌러요. 그렇죠. 저도 누르고 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CPCV입니다. 중간에 영상 광고가 진행을 하면서 몇 초 정도 진행을 됐는지에 따라서 초 단위로 계산을 해서 광고 단가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네이버와의 제휴를 통해서 매체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와 통합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플을 까실 때 잘 아실 텐데 원스토어라는 것을 서비스 운영을 이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원스토어의 운영 관리 정산까지 모두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까지의 사업의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 회사가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광고의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법을 통해서 광고 시장에 굉장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대 주주인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신사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SK텔레콤과 개발한 TDD라는 사업입니다. SKT 고객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데이터를 통해 문자로 고객에게 광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인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초기 마케팅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 면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높은 효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효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이 회사의 주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초기 사업이긴 합니다만 플랫폼을 고도화시킨다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 4분기에는 이런 광고 접근성을 위해서 모바일 어플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매우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회사의 실적은 증명이 이미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명히 숫자로 증명이 될 건데요. 이 숫자에 이 TDL에서 드러나는 나오는 매출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한 성장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실적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을 보자면 전년 대비 한 43% 정도 늘어날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126.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1분기 원래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주 매출은 미디어랩입니다.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년 대비니까 전년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일단 매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14.4%, 영업이익 21.6%,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2.1%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적 작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보다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126%나 증가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 올해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성장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실 겁니다. 숫자로 증명된 회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분기 경기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광고업 2분기에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1분기 실적
제가 예상치 보여드렸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 다 합친다면 이 종목은 굉장히 큰 성장을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SK텔레콤과 관련돼서 TDR, 신사업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주주한 SK텔레콤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까지 합해진다면 이 회사의 성장 정말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분석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당연히 우상향으로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당연히 그만큼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고 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박스권의 형태도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전혀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주식을 그 위에 가격대에서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탄력도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만 보면 계속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비싸 보일 수 있다는 부분, 비싸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이 이미 증명이 된 부분이고 그 이상의 성장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저희가 3타점을 나눠서 제시하는 만큼 모두 다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나눠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공개된 종목 디지털 광고 전문 업체입니다. 실적도 탄탄하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차트상의 위치까지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그런 이제 수익률이 나려면 노란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나 저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종목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서는 이런 수익률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을 받아 가셔야 돼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까지 함께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도 수익 인증샷 많이들 올라오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된 종목들 혹은 이제 방송 중에 언급된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으면서 이 같은 수익률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또 새 종목 공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하나하나 한번 눈여겨봐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꼽아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패션 업체입니다. 주 매출을 이루는 건 당연히 패션 쪽인데요. 글로벌 패션 업체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서 글로벌 업체의 브랜드의 제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건데요. 자체적인 상품을 만약에 개발해서 판매를 할 때 자체적인 브랜드의 부진을 겪게 된다면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패션 업체, 라인셋을 산 업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언더웨어부터 자파, 패션, 골프, 화장품까지 정말 많은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앞서 첫 번째 기업과 마찬가지로 숫자로 나올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의류 쪽에서도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의류 쪽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출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류 업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류로 패션 업종으로 해서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성장으로는 한 6.1% 정도의 성장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을 하게 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겨울 상품의 판매 호조가 있었습니다. 패딩 점퍼 같은 게 좀 많이 팔렸는데요. 거기다 레포츠 부분, 정확하게는 아디다스와 푸마 같은 골프웨어의 성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무려 36%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패션 사업부 매출은 1,123억을 기록하면서요. 전년에 6.1%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매출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일단 올해 1월에 캘빈 클라인 골프웨어를 계약을 했고요. 2월에는 어그부츠, 4월에는 라코스테와 폴 스미스에 대한 언더웨어를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장품 라인업도 올해에는 한 7개에서 10개 정도가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에 들으면 분명히 내수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도 잦아들게 되면 외출 굉장히 많이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의류 소비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션 업체는 주목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외출을 하실 때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화장품 소비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화장품 7개에서 10개 정도 라인업을 늘리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회사의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 매출 당연히 화장품이긴 합니다만 이 회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신사업은 아니고 원래 하던 매출이긴 한데요. 전자기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매출 비중이 9%밖에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가전제품 시장의 호황과 그리고 자동차의 전장화에 따른 콘덴서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매출 증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분명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했는데 이 회사 올해에도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실적 예상치를 한번 보자면 매출은 4,800억 정도로 한 12.6%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18억, 전년 대비로 13.7%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뿐만이 아니고 2022년에도 10% 이상의 고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적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PBR로 보자면 1.6배로 적당한 수준에 있지만 PER로 보자면 8.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20%가 넘는 ROE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퍼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저평가까지 되어 있고 성장성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이 기업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름폭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스권을 이루고 있고 현재 박스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인 481선을 5일선과 11선, 21선이 현재 돌파를 했고요. 현재 같은 추세 상승을 보인다면 121선도 충분히, 61선과 121선도 충분히 상승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박스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박스 상단이 지지선 라인으로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만큼 지금 자리, 박스 상단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 자리가 매수 타점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성까지
완비된 이 종목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패션 업체입니다. 모멘텀을 비롯해서 뭐 실적 그리고 이제 뭐 차트상 뭔가 나무랄 것도 없는데요. 자, 두 번째 종목 정보는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노란톡방 보니까 오늘도 나눠서 매수하려고 현금 남겨놨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고 오늘 새 종목인가요? 너무 좋네요. 다 적어놔야겠어요. 라는 분도 있으십니다. 신중히 골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종목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노란톡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이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계 강자인 회사입니다. 아마 종목명을 들으시면 모두 다 아는 회사일 건데요. 작년 실적은 사실 앞서 말한 두 회사에 비해서는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업계 강자인 이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있어서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이 있어가지고 네이버의 연합이 결성이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커머스의 완전체를 구성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커머스를 말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인데요. 이커머스가 차지하고 있는 거래 대금입니다. 최근에 쿠팡 상장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용자는 사실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네이버의 이용자를 보면 5,4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합치면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다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수는 45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의 약점이라고 불리우는 물류 거점, 이 부분도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으로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요. 이유는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이 이미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친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물류를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연스러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커머스의 완전체 결합은 이 회사에 정말 큰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매출에 이커머스 매출을 합친다면 전년도 부진했던 실적을 올해 다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유통주에 대해 내수주의 반등이 있다면 유통주들은 당연히 제일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사람들이 유통주들에 대한 유통을 많이 하실 테니까요. 물건 많이 사고 많이 팔고 하실 테니까 유통주들을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지분 교환과 더불어 꼭 확인을 해봐야 될 종목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름폭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모양은 당연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백신의 이슈도 있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통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실적이 이 정도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이 정도까지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으로 인한 이슈로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박스 상단이 지지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1분기까지는 아마 실적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분기부터는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사실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싼 밸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왔긴 하지만 미래의 실적을 예상해 본다면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희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노란 톡방에 오면 마지막 세 번째 종목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종목 공개가
됐어요. 그 종목에 대한 정보,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방송 끝난 직후에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빨리 노란톡으로 와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 거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시작과 동시에 종목들 남겨주고 있으시고요. 그 많은 종목 가운데 일단은 대한전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 카리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대한전선 1208원 18%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빠지면서 현재 111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월 23일이었죠.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대량 거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뚫고 올라와야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3월 29일과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2월 23일에 거래량을 모두 다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1선도 우상향으로 추세 전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을 정해주자면 1020원 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이 매물대에만 소화하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121선과 61선을 5일선과 11선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뚫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좋은 자리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1200원 라인을 강하게 뚫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 뚫게 된다면 목표가는 14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하시고 손절가 꼭 지키시면서 1,400원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선 잡아드렸으니까 그 종목대로, 그 전략대로 좀 대응을 해보시다가 혹시나 대응이 안 되시면 노란톡에 다시 궁금한 점들 질문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넥스 한번 살펴볼게요. 블랙보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바이넥스 2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 10%고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더 봐도 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바이넥스가 오늘 23,90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 2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더 봐도 될까요? 일단 종목은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아요. 2만 원 부근이라면 정확하게 골든크로스 나온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는 기술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자면 27,500원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500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서 목표가가 오시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2만 원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아니지만 일단 22,00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2만 원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2,000원 정도면 10% 정도 수익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22,000원이 만약에 좀 깨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아예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아니지만 22,000원 라인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목표가는 27,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더 수익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고 일단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 선까지 뭐 혹시나 내려오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한번 살펴볼까요? 주린이단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비중 10%, 매수가 4,960원, 6거래일 연속 음봉입니다. 라면서 눈물 남겨주셨습니다. 인터파크 정말 6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늘도 2%대 하락세 4,72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4,96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계속 흘러내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랑 2월 달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배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사실 정배열 과정 거친 이후에 추가 상승이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5,000원 라인에서 살짝 깨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손절 라인부터 먼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60일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60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121선 라인이 3,300원 라인입니다.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4,500원 정도로 조금 짧게 잡으시고요. 4,500원 라인을 지키게 된다면 목표가는 5,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96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5,000원 라인대 현재 정배열 과정을 5,000원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5,000원 라인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5,000원 라인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상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 라인이 되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5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손절 라인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0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1선 라인이 3,300원대 라인이기 때문에 그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파크에 대해서는 손절선 4,500원, 목표가 5,000원 선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섯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 비중 10%, 25,000원입니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25,000원에서 많이 내려왔네요. 지금 18,500원입니다. 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25,000원이면 11월 달쯤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러면 거의 5달, 4달, 5달 네. 정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차트 모양만 보면 반등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60일선을 모두 다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저점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000원까지 목표가는 잡아드리겠습니다만 홀딩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만 깨지 않으면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121선을 뚫냐 마냐인 것 같은데요. 121선 라인이 한 25,000원 라인 정도면은 붙을 것 같은데요. 25,000원 라인에서 이 부분을 뚫어내냐 아니면 밀리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오진 않으셨지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121선 라인이 닿는 부분이 오시면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갖고 계신 25,000원 매수가를 목표가로 일단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홀딩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단기에 25,000원 오르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마음고생 중이라고 노란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지금까지 기다림이 조금 길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 손절하기는 아깝잖아요. 어쨌든 간 본전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저희 했던 종목들 간략하게 이제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일단 요약을 하자면 1분기를 마무리를 짓고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2분기에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을 보면 광고 업종이고요. 유통 업종입니다. 그리고 패션 업종이고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제가 선정해서 갖고 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보장된 종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종목들을 가지고 가신다면 2분기에 분명히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 3분기, 4분기가 돼도 충분히 최대 실적까지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정보 저희 잠시 후 1분 뒤에 노란톡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방송 끝난 직후에 종목들 정보 받을 수 있도록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0초 후에 노란톡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